안녕하십니까. 약자와 함께하는 인생성형과 정영기입니다. 전부 의사 되면 환자는 누가 할까? 연합뉴스 5월 21일자 신문을 보니까 종로학원이 온라인으로 조사를 한 겁니다. 초등학교 부모와 중학교 부모에게 당신 자녀를 어떻게 진로 지도할 것이냐 물어보니까 초등학교 부모 676명, 중학교 부모 719명, 이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진로 희망의 10중 9가 이과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문과, 그것도 국어교육과인데 우리 집에 4명, 이과 2, 문과 2입니다. 한 사람 화학, 큰아들 인터넷, 저 국어교육, 둘째 아들 경영. 이렇게 문이과가 반반 나눠져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들한테 물어보니까는 10명 중에 9명이 이과로 희망한다는 거예요. 왜? 의대, 치의대, 약대, 공대 요즘 위기에 얼마나 취업이 잘 됩니까? 그리고 의사들은 정년도 없잖아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 전문직처럼 잘 나가는 전문직이 없으니까 이 대상자들의 무려 절반이 의대나 치의대나 약대를 자녀가 가기를 바란다고 했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학과가 얼마나 될까요? 대학 전공학과가 아마 몇천 개는 될 겁니다. 큰 종합대학 같으면 몇백 개는 그냥 넘어갑니다. 제가 나온 전북대만 해도, 전북대 중에서도 4대 나왔거든요. 4대만 해도 중학교 교사, 고등학교 교사 과목을 생각하면 됩니다. 10대 과목 됩니다. 아마 10대 20개 안팎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학과 중에 의대나 치의대 이런 쪽에 희망자들의 대부분이, 절반 이상이 그리 가고 싶다는, 초등학교 부모를 대상으로 물어보니까는 52.3%, 그 정도가 의대나 치의대나 약대 가기를 바란다 자녀가. 중학교 부모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중학교 때는 어때요? 이제 성적이 될란가 안 될란가 조금 알아봤죠. 자녀의 싹수를. 성적과 다른 게 맞아야 하니까요. 아무리 부모가 끌고 가려고도 밀려고도 안 되는 거잖아요. 47%. 그럼 고등학교 부모한테 물어보면 어땠을까요? 이제 윤곽이 드러나잖아요. 거의 아마 50대 40대에서 고등학교 가면 아마 20대로 확 줄어들 겁니다. 의대, 약대, 치의대는 의대만 해도 한 3,500명 안팎 뽑잖아요. 한의대가 한 800명 안팎 뽑던가요? 그 다음에 치의대, 의대, 약대까지 전부 다 한다 하더라도 10,000명도 안 될 테니까 지금 한 50만 안팎이 보던가요, 시험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이제 현실을 알게 되고, 그리고 자녀도 열심히 해도 안 되면 고등학교 가면 이제 현실을 인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도 반수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만두고 재수해서 의대나 이런 데 들어간다는, 즉 부모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자녀들도 실상 대학에 가보면 선배들한테 듣는 이야기가, 너 이 학과 나와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래? 너 문과 이렇게 나와가지고 취업도 안 되고 할 일도 없다. 차라리 공부해서 다시 의대나 치의대 들어가라. 이런 절망적인 말을 MT 가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배한테 영향받지, 부모한테 의대 가라 소리 들었지, 자기가 대학 갈 때도 역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가는 걸 봤지,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그러니까 의대에 쏠림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들한테 또 물어보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이 완화될 것 같으냐 더 할 것 같으냐 물어보니까 더 할 것 같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전문직으로 높이 치는 게 뭐 의사, 판사, 검사, 그 다음에 교수 그러잖아요. 근데 우스개가 있죠. 의사는 처가만 좋다. 아마 옛날에 남자들이 의사가 많이 됐기 때문이고, 의사는 돈 버느라고 돈 쓸 시간이 없는데 아내하고 처가가 아마 혜택을 봐서 그런 말이 나왔을 텐데, 지금은 무려
의대생의 40% 안팎 의학생이기 때문에 그 우스개도 받게 할 겁니다. 판사는 친가가 좋다. 판사는 처가 쪽은 자르고 아마 자기 집안만 챙기는가 봅니다. 그래서 친가가 좋다 그러고, 교수는 자기만 좋다. 교수는 어디 가서 뭐 힘발이 하거나 무슨 뭐 수술하는데 한마디 거들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수는 그래서 자기한테만 좋은 직업이다. 자식과 부인한테도 배우자한테도 안 좋다는 그런 농담이 있는데, 의대는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부모들이 의대로 이렇게 자녀를 보내려고 할까요? 아마 금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돈 잘 벌잖아요, 부모님에도. 그러나 우리나라 사실은 진료비가 미국 같은 데 견주면, 선진국 일본에 견주어서도 수술비가 막 5분의 1 안팎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의료 혜택을 보는데 의사들도 그걸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의사들은 너무 진료비가 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전의식, 금전만능주의는 저 북유럽 사람들, 우리가 뭐 핀란드 사람들, 노르웨이 사람들, 뭐 그쪽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스웨덴 사람들. 근데 그쪽 사람들보다 금전의식이, 돈에 대한 집착이 무려 10배나 강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의대 가도록 하는 거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라고. 그 다음에는 안전하니까. 이거는 증명이 된 길이잖아요. 돈 잘 버는 길, 그 다음에 들어가기는 어렵지만 공부해서 나오면은 안전하다. 그 다음에 최고의 전문가로 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봉사도 할 수 있는 거죠. 사회에 기여도 할 수. 돈 벌면서 사람 살리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정년도 없잖아요. 70대, 80대 살아있으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귀천의식이 직업에는 없다 하지만 직업의 귀천이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는. 특히 부모들은. 그래서 간호사보다는 의사가 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소망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우대를 하니까. 그러니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막상 대학에 들어가서도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면 불안해서 대학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진로를 트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저도 이제 우리 집안에 의사 하나, 판사 하나는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6남매다 보니까 조카 중에 판사 검사는 없는데 의사는 하나 있습니다. 그 조카가 서울대 모과하고 연세대 의대 붙으니까 그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나머지 다 작은아버지, 큰아버지들도 조카들도 전부 다 의대로 가라고 해서 말할 것도 없이, 어머니는 서울대 합격증 이게 참 아쉽다고, 서울대 못 들어서 아쉽다고 하는데 대다수가 10중 8구가 다 의대 가라고 해서 의대 나와서 레지던트까지 마쳤던가요? 인턴 마치고 공공 의사 마치고 다시 석사과정 이렇게 밟습니다. 역시 6년 마친 다음에 뭐 2년 인턴이었던가요? 그 다음에 군복무 3년이도 많이 그러니까 그러면 10년 넘어가 버리잖아요. 11년. 그 다음에 석사, 박사, 전문의도 이제 정해졌는데, 아무튼 의대 내에서도 40여 개 되는 그 학과 중에 또 치열한가 보더라고요. 뭐 이게 선호하는 게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새 좀 산부인과다, 뭐 소아과다, 흉부외과다 이런 전공을 한 사람도 나와서는 피부과다 뭐다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 그쪽으로, 그러니까 의원이면 할 수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이제 전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많이 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대도 전문이 밟을 때도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나와서도 또 개업한 다음에 또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조카 졸업식 때 마침 뭐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참여해봤는데 학장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의사들도 옛날 의사가 아니다. 의사들도 다른 길도 생각해봐야 된다. 꼭 의사 길만 고집하지 말고, 실제로 그렇잖아요. 의사 길로 가다가 이태석 신부님 같은 사람은 어때요? 신부의 길로 갔잖아요. 그다음에 홍해결 유명하죠. 비욘디 그 유튜버 된 사람 서울의대 나왔잖아요.
안 사람도 그 에스터던가요? 그 안 사람도 서울대 의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부부 의사였는데 하나는 유튜버로 하나는 사업가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와 같이 의대 나온 다음에 변호사 길로 간다든가 제약회사로 간다든가 창업을 한다든가 다른 길로도 많이 갑니다. 그러기도 하는데 여기저기에서는 또 지방에서 응급이나 이런 쪽 특수한 학과들은 부족하다고 해서 뭐 얼마 전인가 속초인가 어디선가는 그 지방의료원 응급의사 구하는데 3억 연봉 안팎을 준다고 하는데도 그 모이지 않는다고. 젊은 사람들이 이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당직이 많으니까 지방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응급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가야 되고 그런저런 조건에 맞는 사람이 가려고 하지 않는가 봐요. 그렇게 그 특수 이 전문의는 지방에서 그 뭐랄까요 의료원이나 이런 걸 차려놓고도 의사를 못 데려와서 시골로는 누가 젊은 사람들 특히 안 가려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서울서 그냥 1억 연봉 받고 말지 시골에서 3억 준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제 경력에 밀리고 그렇게 시골에 근무한 것은 창창한 그 의료 이력을 쌓는데 그거 돈 좀 몇 푼 더 받는다고 자기의 인생에는 도움이 안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러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동네에서 아버지가 보고 이렇게 했고 우리 때만 해도 아버지의 영향력이 크기는 컸지만 대학을 가는 것 자체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냥 그 동네 공무원이 농사지면서 생활하는 게 최고 부러워서 아버지는 공무원을 권하는데 그것도 고등학교 나와서 그런데 저는 대학 사대 나와서 형평과 적성 고려해가지고 교사하다가 교수하려다가 여의치 않아가지고 학원하고 요즘 작가로 하고 있는데 직업의 그 의미가 생계 중요하죠. 사회에 참여해서 자기가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자기를 실현하는 측면도 있죠. 그런데 뭐니 해도 역시 직업은 생계, 즉 경제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위상을 확보하는데 직업이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유행도 있습니다. 인기도 있고 사대는 요새 인기 없다고 하더라고요. 교대도 그렇고요. 하도 학생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교대든 사대든 임용고시에 나가는 게 옛날 같지 않고 그리고 공무원 연금도 아내는 지금 2년 전인가 퇴직했는데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좀 많이 줄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인기나 유행이나 복지나 어떤 비전이나 소망이나 그 부모의 영향력 절대적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의치대로 가는 측면이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물론 깨달아서 대학 다니다 그만두고 다시 의대로 턴하는 수도 있지만 부모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다 한쪽으로 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질, 적성, 가치, 어떤 영향력, 권한 다 중요하죠. 직업을 선택할 때 그런 거 다 중시해야 되지만 참 한국에서는 적성을 고려하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저도 작가를 한다고는 하지만 아까 의사들은 우리나라 그 의료 수가에 대해서 보험 체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데 작가들은 참 우리나라 시장이 좁습니다. 그리고 출판사가 갑질하는 수가 많고요. 근데 출판사의 입장도 또 역지사지하면 이해가 됩니다. 독서 인구 참 적습니다. 1억이 뭐 5천만도 안 되는 인구 중에 독서 인구가 절반 정도는 아예 한 해에 책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니까요. 그나마 실용서만 읽다 보니까 작가들이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책과 일본 책이 엄청나게 많이 번역됩니다. 즉 외국 도서 점유율이 무척 높습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명문대 나온 사람들도 작가가 되기보다도 번역가가 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출판 시장은 이제 사양 산업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그 시장이 자꾸 축소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이렇게 교사해보고 저처럼 취미 작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밥벌이라도 용돈이라도 벌 줄 아는데 이게 무려 한 15년 안팎을 고생해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걸 보고 공부하라 그러겠어요? 작가 되라 그러겠어요? 제 역량이 딸려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런 측면도 큽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을 하기보다 검증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으로 가고 회사로 가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금전의식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줄여야 됩니다. 황금 만능주의 의식을 좀 줄이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개인의 소망, 잘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 하다가 밥벌이 하기 힘듭니다. 예술가들 중에 아마 90%는 그 예술의 길로서 밥벌이 힘들 겁니다. 그런가 하면 하이웨이 피독 같은 사람은 강효원이든가 피독 같은 작곡가는 그 혼자서 수만 명 아마추어 예술가들의 몫을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수익 측면에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다 의사 만들려고 하면 부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사실은 저도 이제 학원 할 때 뭐 한창 잘 나갈 때는 그 옛날에 한 20여 년 안팎이던가요? 그때 한두 달 논술 시즌 지나면 수천 이렇게 번 적도 있고 그런데 전성기에는 몇백 벌 때나 몇천 벌 때나 뭐 비슷하더라고요. 없을 때는 몇십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학원하고 한 사람 있고 둘 다 아들들 서울서 학교 다닐 때 한창 바쁠 때는 정말 한 달에 몇십만 원 뭐예요. 아이가 전략에서 써야 할 때도 있는데 그렇게 몇십을 쓰든 몇백을 쓰든 몇천을 쓰든 지금 우리나라 0.1%에 들려면은 뭐 29억 이상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5% 안에 들려면 뭐 14억 안팎 있어야 된다. 그리고 9억인가가 있으면 10%? 안 사람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부자가 적다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순 자산으로 10억만 있어도 부자에 들어갑니다. 10% 안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유튜버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95%는 아마 잃을 겁니다. 몰라요. 한 5%는 90%라 하면은 그 5%는 용돈이라 벌란가요? 그러면 한 5%가 조금 벌란가요? 그 안에 1%나 들어야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돼야 될 텐데 유튜브에서 보면 어때? 전부 다 뭐 몇백만 원 가지고 몇천만 원 가지고 몇십억 벌어냈지네. 그런 사람은 뻥도 많을 뿐더러 사기꾼도 꽤 있고 거짓말과 뻥과 사기성 농후한 것도 있고 실제다 하더라도 몇만 명에 한 명인 겁니다. 몇십만 명에 한 명인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 보고 전부 다 그런 줄 알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의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많이 다녀야 됩니까? 병원 많이 다니고 이제 조카가 그러니까 이제 또 조카 중에 하나는 또 간호사도 있고 또 간호보조사도 있고 뭐 우리 집안에 간호 관련 의료 관련 직장인도 형제가 많다 보니까 있는데 다 애로가 있는 것이고 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사들도 바쁘기는 그 유명대학 이렇게 명의라도 되면 한마디로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2, 3일 이렇게 진료보는데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녹아내립니다. 한마디로 그냥 그 심신이 자기 건강을 돌보기 힘들 정도라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바쁜 데로 가고 한가한 시골 같은 데는 젊은 사람들 전문의들 수억을 준다고도 안 가잖아요. 아마 대학병원 교수들도 더 줘도 그쪽으로 안 가는 이유는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자기가 뭔가 소신을 펴고 실력을 쌓고 그런 뭐 바람직한 측면도 있는 겁니다. 근데 나이 든 사람들이 그 강도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 응급이나 이런 쪽에 가서 근무하는 건 또 쉽지 않을 테니까요. 아무튼 의사도 이렇게 양극화된 측면이 있지만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양면성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어도 살지만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살아도 알뜰 살뜰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처가도 그렇고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한 달에 100만 원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알뜰 살뜰 삽니다. 먹어가면서. 물론 그렇게 뭐 사는 게 인생이냐. 노후에 적어도 1인당 뭐 200원 있어야지 300원 있어야지. 그 기준으로 하자면은 끝이 없습니다. 노후에도 몇천이면 못 씁니까? 더 좋죠. 몇천이면 좋은 일도 하면서. 그러나 금전의식, 황금 만능주의 의식을 우리나라 사람들 조금 내려놔야 됩니다. 자기 진로할 때.
그리고 자녀를 그렇게 한둘러 가지고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나이 먹었어도 뭐 할 수 있으면서 취미 생활하면서 이렇게 용돈 벌 수 있는 뭔가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자녀에게 올인해가지고 자녀가 내 만족을 시켜줄 거, 자녀가 내 대리주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달려줄 것을 바라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부 의사 되면 환자는 누가 될 것인가? 전부 공장으로 가면 소는 누가 키우냐고요. 골고루 인재들이 뭐랄까요, 안배가 돼야 나라가 발전하지, 골고루 발전하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배, 이거 한국호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의사도 좋지만 좀 적성도 고려하고, 그 다음에 다른 뭐랄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그런 쪽에 도전해보는 거, 그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